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연설문집 시애틀 추장 외 개정판 서문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치페와족으로도 불리는 오지부웨 또는 오지부와족은 지금의 미국 미네소타주와 노스다코타주, 몬태나주를 포함한 오데호 유역에서 살았다. 여러 지파로 나뉘어 터틀 산맥을 따라 사냥을 하다가 여름에는 강과 호수 일대에 천막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다. 한 곳에 정착해 나무 껍질을 엮어 오두막을 짓고 옥수수를 재배하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로키족과 나바호족 다음으로 규모가 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이다. 여러 설이 있지만 오지부웨라는 이름은 주름 잡힐 때까지 굶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죽 목화신을 만들 때 방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닥불 연기를 오래 쬐어 건조 처리한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야생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아니시나베라고 불렀다. 오지부웨족은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몇 가지 요소와 관계가 깊다. 철도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혹은 사냥 취미로 백인들에 의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한 들소가 이들 삶의 기초였다. 또한 몸과 영혼의 정화의식에 사용한 땀 천막, 즉 스웨트 로찌가 평원 부족인 이들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버드나무 가지를 둥글게 구부려 구슬과 깃털을 달고 실로 그물을 엮은 주술 장식, 꿈을 잡는 거미줄, 즉 드림캐쳐도 이 부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아시비카시라는 거미 여인이 부족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만든 것이다. 땅의 4개의 방향을 표시하는 돌들을 우리의 유판처럼 배열한 신성한 원, 즉 메디신 필도 역시 이들의 종교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랑하는 자작나무 껍질 공예품도 오지부웨족이 원조였다. 마른 세이지 풀을 태운 연기로 신체와 장소를 정화하는 의식도 이들의 문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속학에서 사용하는 토템이라는 용어도 본래는 오지부웨어의 도뎀에서 가져온 것으로 특정한 동식물이 집단의 조상이나 개인과 혈연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여긴 부족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 이 용어를 처음 소개한 영국인 모피상인 존 롱은 다음의 일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부족의 한 남자는 곰을 자신의 토템으로 삼았는데 꿈에서 계시를 받고 사냥을 떠났다가 실수로 곰을 죽이고 말았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는 위대한 영의 노여움을 사고 도망쳐왔다. 오는 도중에 다른 곰을 만나 왜 토템을 죽였느냐고 추궁받자 남자는 곰을 죽인 것을 뉘우치며 순전한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가까스로 용서를 받았다. 남자는 존 롱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 신앙은 사라졌다. 나의 토템이 화가 났다. 다시는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비전 퀘스트, 인생의 꿈을 찾는 추구 여행이라고 부르는, 즉 이 비전 퀘스트라고 부르는 의식을 오지부웨족은 실천했다. 혼자 산 정상이나 밀림 속으로 여행을 떠나 대자연의 절대 세계와 마주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인 이 전통 의식을 통해 부족의 아이들은 인생의 의미를 묻고 계시로서 그 답을 들어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요소들 중에서도 오지부웨족이 가장 강하게 가진 생각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연 속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부족 어른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 생각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동식물과 타인, 나아가 다른 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그 근본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사상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모든 원주민이 공유한 것이었다. 유럽의 백인들이 신대륙에 침입해 왔을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그것이었다. 얼굴 흰 사람들이 왔을 때 원주민들은 그 사고방식에 따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가진 것을 나눠주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를 제거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생각이 원주민들 대부분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오지부회족에게는 다음의 창조 설화가 전해진다. 동물과 식물, 인간 등 세상 만물을 하나씩 창조한 뒤 신은 마지막 고민에 빠졌다. 각각의 훌륭한 존재를 만들어 놓긴 했으나 그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마다 잘나고 훌륭한 존재들이 서로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신 앞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이 돕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작은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뽑아낸 가느다란 실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어서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물망을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창조물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 속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다. 신은 크게 기뻐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는 이 책은 수만 년 전부터 거북이 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북미 대륙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수많은 원주민 부족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며 총과 병균과 종교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백인들에게 터전을 빼앗기고 물러가면서 그들이 남긴 연설문들을 모은 것이다. 단순하면서 호소력 강한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에 길이 남은 이 명연설문들은 오만한 백인 문명의 허구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정신세계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인디언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과 비인디언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수카미시족의 시애틀 추장에서부터 다코타족의 붉은 새에 이르기까지 부족과 언어가 달라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별을 흔들지 않고서는 꽃을 꺾을 수 없다. 2017년 여름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붉은 구름 마히피우아 루타. 오글라라 라코타족. 오늘 내 앞에 있는 친구와 형제들, 위대한 정령이 우리 모두를 만들었으며 그분 역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 위대한 정령은 우리 부족에게도 대지의 한 조각을 주었고 당신들에게도 대지의 한 조각을 주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부족이 가진 대지로 낯선 자처럼 걸어 들어왔고 우리는 당신들을 형제처럼 반갑게 맞이했다. 위대한 정령이 당신들을 만들 때 그분께서는 당신들을 흰색으로 만들었으며 좋은 옷을 해입혔다. 하지만 우리를 만들 때는 붉은색 피부와 가난을 주었다. 처음 당신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숫자가 무척 많았고 당신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적다. 그리고 가난하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대륙의 첫 주민인 아메리카 종족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에 대해 들어온 소문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씨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우리를 살인자나 도둑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땅의 거의 전부를 당신들에게 내주었다.
우리에게 땅이 더 있다면 기꺼이 주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땅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내쫓겨 섬처럼 작은 땅에서 죄수같이 생활하고 있다. 위대한 정령은 우리 부족을 가난하고 무지한 종족으로 만들었지만 당신들에게는 지혜와 부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주었다. 당신들에게는 길들인 동물을 주었고 우리에게는 야생의 사냥감을 주었다. 서부 지역으로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당신들이 아이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아이들이 있으며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달라. 1852년 말 셋강, 즉 호스 크리크 아래쪽에서 당신들의 대추장과 우리는 평화 조약을 맺었다. 우리는 앞으로 50년 동안 당신들이 우리 땅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약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들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군대가 오면서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우리 인디언들을 죽이고 함부로 대했다. 군대가 오기 전에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약을 맺은 이후로 당신들 정부는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물자를 보냈지만 단 한 번만 우리 손에 도착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도로 빼앗아 가버렸다. 그 물자들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당신들이 좀 협조해달라. 당신들의 정부 관리는 우리더러 농장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당신들의 농장에 끌려가서 일한 우리 인디언들은 말할 수 없이 나쁜 대접을 받았다. 나는 오직 평화를 원한다. 그것은 위대한 정령도 알고 계신다. 당신들과 우리 둘 다를 만드신 위대한 정령도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재작년에 당신들의 대추장이 보낸 관리가 우리를 찾아와 또다시 서류를 내밀었다. 우리는 무지해서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 관리는 그것이 백인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우리더러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통역자가 거짓말을 한 것임이 밝혀졌다. 우리가 서명을 하자 그들은 우리에게 미주리 강 저쪽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와 약속의 이행이다.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워싱턴의 대추장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기 바란다. 나는 수족 인디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모두가 내 말을 따를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데 당신들은 지키지 않는다. 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내일 저 말을 하는 점박이 꼬리, 즉 스포티드 테일이 아니다. 나를 보라. 나는 가난하고 몸에 걸친 옷까지도 많지 않다. 하지만 한 부족의 추장이다. 우리는 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이다. 사람답게 키우는 일. 그것 말고 바르게 키우는 일이 또 있겠는가? 우리 인디언에게 있어서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란 인디언답게 키우는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는 일이지 당신들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 당신들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다. 부라는 것은 좋은 것이 못 된다. 우리는 그것을 저 세상까지 갖고 갈 수도 없다. 우리는 부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원한다. 당신들의 목사 한 사람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다음 세상으로 갈 때 갖고 갈 수 없노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 목사를 포함해 얼굴 흰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의 불을 우리에게서 강탈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나는 어린 시절을 상인들 틈에서 보냈다. 처음에 상인들이 이 대륙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우리와 좋은 여름을 보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옷 입는 법과 담배 피우는 법, 총과 화약 다루는 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워싱턴 대추장은 서서히 종류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끝없이 속임수를 쓰고 술에 취해 살았다. 너무나 질이 나빠서 대추장이 다른 마을로 추방한 자들처럼 보였다. 나는 얼굴 흰 대추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조차 의문이다. 가는 도중에 이야기가 다 곁길로 새어버린 것 같다.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직접 전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이다.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처음 얼굴 흰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 우리의 처지는 이러했다. 우리 고유의 삶의 방식과 전통들은 끝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냥감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 흰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죄어오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건지기 위해선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얼굴 흰 사람들의 정부는 우리가 땅을 일구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연장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얼굴 흰 사람들처럼 독립적이 되어 미국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누구보다도 군대 관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보호구역 안에 홀로 내버려졌다. 인디언 담당국이 생겨 관리들의 숫자가 늘어나긴 했어도 그들은 많은 액수의 봉급만 챙겨갈 뿐이고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 챙기기에 바빴다. 그들을 통해 정부와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들은 우리를 앞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뒷전에 처박아 둠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가로챘다. 우리는 땅을 일굴 어떤 농사 도구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서너 가지 연장도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식량 배급도 현저히 줄었다. 그들은 우리가 게으른 탓이라고 나무랐다.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도구도 없고 농사법도 배우지 못한 채 어떻게 땅을 갈란 말인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판단하지 못할 리 없다. 그들은 더 큰 말과 황소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우리가 가진 조랑말들을 다 끌고 가버렸다. 그것이 한참 전 일인데도 아직 말과 황소 얼굴조차 구경하지 못했다. 그나마 우리가 가진 연장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우리를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내몰았다. 아니면 조만간 또 옮길 테니 그리 알라고 통보하는 시기였다. 우리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다. 우리의 진정한 추장들이 가진 힘을 빼앗기 위해 얼굴 흰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추장들은 우리 인디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추장이라는 이름만 가진 소인배들이 나타나 우리를 혼란과 불행으로 이끌었다. 예를 들어 점박이 꼬리 추장 같은 자는 얼굴 흰자들의 방식을 원했다가 한 인디언으로부터 암살당했다. 그들은 내 영향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욕설을 퍼뜨렸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매수된 인디언들은 우리에게 얼굴 흰자들의 방식을 가르치려 들었다.
나는 다른 많은 부족들도 방문해 보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불행을 겪고 있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기운을 꺾는 일만 있을 뿐 용기가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의 돈을 받고 일하는 관리들은 모두 돈 벌기에만 바쁠 뿐 우리를 위해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죄수들이다. 군인들이 아니라 강도들의 손에 붙들린 포로들인 걸 어찌하겠는가? 군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기만 할 뿐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말하지 않는다.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 몹시 분개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기적에서 벗어나려고 목소리를 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또 다른 조약들이 맺어졌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급은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충분한 식량을 받지 못한 우리는 굶기를 밥 먹듯 했다. 땅을 갈아 곡식을 얻을 연장도 씨앗도 없었다. 그런데도 식량 배급은 자꾸만 줄어들었다. 일주일 먹어도 모자랄 양을 갖고 2주일 넘게 버텨야 했다. 양식이 떨어지면 대체 무얼 먹으란 말인가? 사람들은 굶주림과 절망에 빠졌고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좋을 게 무엇인가? 남자들은 싸우다가 떳떳하게 죽을 수 있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떤 이들은 신의 아들을 보았다고 말한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그가 이 세상에 온다면 아마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가 하는 일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의심이 간다. 그 무렵 또 다른 관리가 찾아왔다. 그가 하는 말들은 무척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새로운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옛날과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그는 최소한 자기만은 약속을 지킬 것이며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겠노라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다. 그의 말이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명을 해주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그 관리가 죽었다. 그와 함께 우리의 희망도 죽어버렸다. 또다시 절망이 밀려왔다. 식량 배급은 더 줄어들었고 우리가 그 관리에게 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얼굴 흰 자들이 우리 땅을 다 차지해 갔다. 그 조약서에는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돈을 받기란 이미 틀린 일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사하러 나온 관리는 우리의 굶주림을 종교적인 금식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식량을 낭비하고 있다고까지 비난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을 보았단 말인가? 갖고 있지도 않은 식량을 어떻게 낭비한단 말인가?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려 놓고 그런 식으로 조롱해도 되는가? 우리에게는 신문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 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배급이 또다시 줄어들었다. 당신들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며 절망감으로 미쳐버릴 것만 같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손에 안고 있으면 영혼이 떠나면서 전율하는 어린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내 우리의 두 팔엔 죽은 육신만이 놓여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신마저도 우리를 잊은 듯하다. 처음에 워싱턴의 얼굴 흰 대추장이 우리에게 관리를 보내 우리의 사냥터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바다와 산들이 있는 서쪽으로 기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낼 것이며 자기들은 금을 캐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들이 있는 곳엔 전혀 머물지도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장들은 우정과 선의의 표시로 그 위험한 뱀이 우리 땅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우리는 여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협정 문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얼굴 흰 자들은 우리 땅에다 요새를 쌓기 시작했다. 작은 소나무 골짜기에서 나무를 넘어뜨리는 그들의 도끼 소리를 당신들도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얼굴 흰 자들이 옥수수를 심기 위해 우리의 신성한 무덤들을 파헤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얼굴 흰 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불행이었다. 우리는 계속 속아왔다. 그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몇 가지 반짝이는 것들을 가져왔다. 우리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무기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늙음과 허약함과 슬픔을 모두 잊게 만드는 독한 술을 가져와 우리에게 마시게 했다. 누구의 목소리가 이 땅에 맨 먼저 울려 퍼졌는가? 활과 화살을 지닌 얼굴 붉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맨 먼저 이 땅에 울려 퍼졌다.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얼굴 흰 사람들이 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언제나 뒤에 피로 얼룩진 발자국을 남긴다. 그들은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약속만 지켰다. 우리 땅을 먹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땅을 먹었다. 얼굴 흰 자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을 다 탐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들은 탐욕스럽기 짝이 없다. 인디언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마지막 한 뼘의 땅까지도 그들은 손에 넣기를 원한다. 오직 땅을 차지하겠다는 일념만으로 그들은 우리 인디언들을 못살게 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의 손바닥만한 땅을 지키기 위해 맺어진 조약들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그 조약들은 담뱃대의 연기와 함께 맺은 성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얼굴 흰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성스럽지 않다. 조금씩 조금씩 어떤 동물도 능가할 수 없는 탐욕과 잔인함을 갖고서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 이미 떡을 다 차지하고도 떡고물마저 가지려 하고 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 검은 산, 블랙힐즈와 큰 뿔산, 빅콘 마운틴이 그것이다. 나는 얼굴 흰 대추장이 그 신들에게 도로를 내지 않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것을 3번이나 말했으며 4번째로 그것을 말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에 계신 위대한 아버지께서 우리 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한다. 우리가 평화롭게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평화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위대한 아버지는 자신의 얼굴 흰 자식들만이 아니라 우리 얼굴 붉은 자식들도 굽어보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 지상으로부터 들어 올리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역시 그분의 자식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드넓은 평원에서 악수를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 것이다. 오늘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 부족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들이 보내주기를 나는 희망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진 말라. 어떻게 된 것이 당신들은 온통 가난한 사람들만 우리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자신들의 호주머니 채울 생각만 한다.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당신들은 대지의 동쪽에 속해 있고 나의 부족은 대지의 서쪽에 속해 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말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또한 내 얘기를 들어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
오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당신들이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곧 이 대지를 떠날 것이지만 대지 자체는 영원하다. 우리가 그 영원함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해 작별 인사를 남기는 바이다. 모든 시대 모든 종족에게는 그들만의 지도자가 있고 영웅이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2,000개가 넘는 독립된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부족들마다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켰다. 그들의 이름과 삶은 아메리카 대륙의 흙과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시애틀 추장, 조셉 추장, 앉은 소, 태쿰새, 검은 매, 무딘 칼, 10마리 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두려워해 납작머리 등이 그들이다. 오글라라 라코타족의 붉은 구름, 마이피우와 루타 추장 역시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서 그들과 함께 우뚝 서 있다. 1870년 6월 붉은 구름은 미국의 발명가이며 최초로 기관차를 만든 피터 쿠퍼의 초청을 받아 뉴욕시 쿠퍼 유니온 협회에서 뉴욕의 지식인들을 앞에 놓고 연설을 했다. 피터 쿠퍼는 그 연설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연설할 시간이 되자 붉은 구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엄 있게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청중을 향해 섰다. 그는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손수건까지 흔드는 환영을 받았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그는 약간 높고 빠른 톤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각 문장마다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말을 멈추고서 고요히 청중을 둘러보며 서 있었다. 그런 다음 또다시 큰 목소리로 빽빽이 들어찬 청중들에게 연설을 재개했다. 거의 모든 문장을 말할 때마다 모인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함께 온 다른 추장과 전사들도 낮고 굵은 목소리로 어하며 동의를 표시했다.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 산의 골짜기가 굽이치는 곳이라는 뜻. 와이오밍의 한적한 곳에 강하고 용감한 수족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라코타족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우는 상대방들은 그들을 나두와수족이라 불렀다. 그것은 뱀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그것을 수족이라고 잘못 옮긴 것이다. 이 수족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인 오글라라 부족의 추장이 되고 싶어하는 한 용감한 젊은이가 있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말을 달리고 활을 쏠 줄 알았으며 미주리 강과 옐로스톤 강을 헤엄쳐 건널 수가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들소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언제나 부드럽고 정중한 남자였다. 이런 성격은 음악소리 같은 호감 어린 음성과 함께 평생 동안 그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무렵 엉클샘, 즉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에게 좋은 담요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디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러 나갔다. 담요는 모두 밝은 빛깔의 붉은색이었다. 그 젊은 인디언과 그를 따르는 청년들은 각자 붉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나는 듯이 평원으로 달려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시적인 인디언이 외쳤다. 보라, 마치 붉은 구름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때부터 그 젊은 지도자는 붉은 구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평생 그것 말고는 다른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 30살 무렵에 붉은 구름은 이미 주목받는 전사가 되었으며 엉클샘조차도 그를 두려워해 모든 살아있는 수족 인디언들의 지도자로 여겼다. 그 이후 30년 동안 붉은 구름은 인디언들의 삶과 문화를 파괴하려는 백인들에 맞서 100차례가 넘는 전투를 벌였다. 다른 수족 추장들이 백인들에게 땅을 내주고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 살려고 할 때도 붉은 구름은 손을 내저으며 아니다, 나는 전쟁을 원한다 라고 외쳤다. 젊은이들은 기꺼이 그를 따랐다. 마침내 백인 관리들은 긴 대화를 하기 위해
붉은 구름의 인디언들을 군대 막사 안으로 초청했다. 한 기독교인 신사가 기도로서 대화의 장을 열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붉은 구름은 인디언들도 위대한 정령에게 기도를 드린다면서 자기도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윽고 그는 평원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목소리로 위대한 정령에게 기도했다.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조상들이 살아온 집과 터전을 온갖 못된 방법으로 파괴하는 얼굴 흰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름다운 기도였다. 붉은 구름이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던 땅을 백인들에게 넘겨주기로 동의하고 레드 클라우드 보호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몇 차례 저항하는 몸짓으로 전투를 벌였지만 옛 시절을 되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붉은 구름은 손도끼를 땅에 묻었다. 이제 붉은 구름은 늙었으며 돈도 없고 무기도 없이 엉클샘에 의지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80살이 넘자 생애 처음으로 병에 걸렸다. 차츰 시력을 잃어 장님이 되었고 너무 허약해져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90살이 가까워서는 귀도 들리지 않았으며 정신도 어린아이처럼 변해갔다. 평생 동안 한 여자와 자식들에게 충실했으며 단순하고 직설적인 연설, 용기 있는 행동, 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붉은 구름 추장은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던 붉은 흙의 품으로 돌아갔다. 1903년 7월 4일 붉은 구름은 라코타족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연설을 했다. 나의 태양은 지고 나의 낮은 저물었다. 어둠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나는 이제 자리에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내 부족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친구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은 내가 그대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령이 우리를 인디언으로 만들었고 우리더러 살라고 이 땅을 주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소와 영양, 사슴을 주어 음식과 옷을 얻게 했다. 우리는 미시시피 강에서 대산맥까지, 미네소타에서 대평원까지 사냥터를 옮겨 다녔다. 아무도 우리에게 금을 긋고 이곳은 자기 땅이니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람처럼 그리고 독수리처럼 자유로웠으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 나는 라코타족으로 태어났으며 라코타족으로 죽을 것이다. 얼굴 흰자들이 이 대지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 라코타족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 우리들 스스로 법을 정했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았다. 하지만 얼굴 흰 목사들과 성직자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옳다고 배운 대로 살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나는 그 자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진리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어렸을 때 나는 다쿠아칸, 즉 초자연적인 힘이 매우 강력하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배웠다. 현자들과 치료사들이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내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적 앞에서 용감해야 하고 진실을 말하고 똑바르게 살며 내 부족과 우리의 사냥터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와칸탕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들을 믿으며 살았을 때 라코타족은 더없이 행복했고 또한 만족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얼굴 흰 사람들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내 영혼은 위대한 정령을 잘 알며 죽었을 때 그와 함께 떠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놓여 있다. 이제 곧 자리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는 동안 내 숨결의 연기가 태양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위대한 정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변함없이 그분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지금까지 붉은 구름이 말했다. 인디언들에게 장소란 대지에 대한 소속감, 대지와 함께 존재함을 의미했다. 인디언들은 친척 관계를 그들 주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 때로는 바위와 강, 하늘의 해와 달에까지 넓혀서 생각했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다음의 연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모피를 사러 온 백인 장사꾼에게 크로우족 추장 아라푸시는 신이 자신들을 얼마나 정확한 장소에 배치해 놓았는지 설명했다. 크로우족이 사는 땅은 좋은 땅이다. 위대한 정령은 정확한 장소에다 우리 부족을 뿌려놓으셨다. 이곳에 있을 때 당신은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면 당신은 나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남쪽으로 가면 거대한 황무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의 물은 미지근하고 냄새가 나며 그것을 마시면 열과 오한에 시달린다. 반면에 북쪽은 춥고 겨울이 길어 풀들이 자라지 않는다. 말을 기를 수도 없으며 개들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 말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콜롬비아 쪽은 가난하고 더러우며 작은 배를 저어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한다. 그곳에 사는 부족들은 이에 때가 꼈으며 입에서 항상 물고기 뼈를 꺼낸다. 물고기는 형편없는 음식이다. 동쪽에 사는 부족들은 마을을 이루고 산다. 그럭저럭 살긴 하지만 미주리 강의 진흙탕 물을 마셔야 한다. 그곳의 물은 정말 형편없다. 크로우족의 개조차도 그런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미주리 강 아래쪽은 좋은 지역이 있다. 물도 좋고 풀들도 괜찮다. 들소도 많다. 여름에는 우리 크로우족의 땅만큼 꽤 좋은 곳이다. 하지만 겨울이면 추위가 밀려오고 풀들이 사라져 말들을 먹일 수 없다. 보다시피 우리 부족은 아주 적당한 곳에서 살고 있다. 눈 덮인 산이 보이는가 하면 햇빛 비치는 평원이 있다. 사계절이 있고 철마다 좋은 것들이 있다. 여름의 열기가 평원을 달구면 산 밑으로 가면 된다. 그곳은 공기가 달콤하고 시원하며 풀들도 신선하다. 눈 덮인 산에서는 맑은 물줄기가 휘돌아 흘러내린다. 그곳에서 사슴과 영양들을 사냥해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을 수 있다. 흰 곰과 사냥들도 얼마든지 있다. 산의 목초지에서 말들이 살찌고 튼튼해지는 가을이 찾아오면 다시 평원으로 내려와 들소를 사냥하거나 강에다 덫을 놓아 비버를 잡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강을 따라 내려가 숲이 우거진 곳에다 천막을 치면 된다. 그곳에서 들소 고기로 겨울을 나고 말들에게는 사시나무 껍질을 먹이면 된다. 아니면 말들에게 먹일 풀이 충분한 바람 셋강 골짜기, 즉 윈드리버 밸리에서 겨울을 날 수도 있다. 정말이지 크로우족은 너무도 적당한 곳에서 살고 있다. 모든 좋은 것이 이곳에 있다. 세상 어디에도 크로우족에 땅만한 곳이 없다. 치리카우와 아파치족 추장 코치스, 즉 섬꼬리풀 같은 사람. 이 추장 코치스는 평화 정착과 보호구역 안으로 이동할 것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백인 관리 고든 그랭거 일행에게 다음과 같은 명연설을 남겼다. 태양이 뜨겁게 내 머리를 내리쬐어 나는 머리가 불탔는 듯했다. 내 피도 들끓었다. 하지만 이 골짜기로 와서 시원한 물을 마시니 내 머리도 식었다.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당신들을 맞이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는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을 평화를 원한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한 부분은 얼굴 흰 자들에게 주었고 다른 한쪽은 아파치족에게 주었다. 그런데 왜인가? 왜 당신들이 이곳으로 왔는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태양과 달, 대지, 공기, 물, 새와 짐승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듣고 있다. 얼굴 흰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를 찾아다녔다. 나는 이곳에 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오랫동안 나를 찾았다. 왜 내가 그토록 가치가 있는가? 그토록 가치가 있다면 왜 내가 발을 딛고 선 곳을 바라보지 않는가? 코요테들이 밤에 나타나 물건을 훔치고 목숨을 빼앗는다. 나는 그들을 볼 수 없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아파치족의 추장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며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다. 세상은 이렇지 않았었다. 나는 동물들에게 명령할 수 없다. 내가 명령을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신은 우리를 당신들과 다르게 만들었다. 우리는 당신들처럼 침대에서가 아니라 마른 풀 위에서 동물들처럼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신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신은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만난 것이다. 나는 구름처럼 공기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곳에 와서 모두를 위해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 나는 동에서 서로 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녔다. 어딜 가나 인디언들 뿐이었다. 그런데 몇 번의 여름 뒤 다시 여행을 떠났다가 또 다른 종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파치족은 한때 강한 부족이었으나 지금은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들 죽기를 희망하며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다. 많은 숫자가 당신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당신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당신의 말이 햇살처럼 우리의 가슴에 내리꽂힐 수 있도록. 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다. 아무도 나 코치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으며 차라리 바윗돌들이 떨어져 내려 나를 덮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당신들처럼 내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내가 세상을 돌아다닐 때 모두가 코치스에 대해 물었다. 지금 그가 여기에 있다. 당신들이 그를 보고 있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기쁜가? 나는 어떤 것도 숨기고 싶지 않으며 당신들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나는 이 산속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툴라로사 보호구역 안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곳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물도 미지근하며 파리들도 들끓는다. 나는 이곳에 시원한 물을 마셨으며 그 물이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지리적 상황 때문에 아파치족은 1600년경 중앙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식민 통치가 시작된 무렵부터 유럽 이주민들과 영토적 긴장 상태를 반복해왔다. 이 갈등은 1846년 미국과 멕시코 간에 벌어진 멕시코 전쟁의 결과로 미국 정부가 그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더 심화되었다. 체이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코치스는 제로니모와 함께 가장 주목받은 아파치족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체격이 크고 근육질에다 아파치족 전통에 따라 긴 검은 머리를 한 그는 아름답게 참나무처럼 단단하고 강한 남자였다. 코치스가 속한 치리카후아 아파치족의 초코넨 지파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지금의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북부 지역에 거주했다. 스페인 정복자들과 멕시코 군대가 치리카후아의 땅들을 넘보자 원주민 집단은 점점 강하게 저항했다. 전투가 반복되었고 거의 매번
아파치족이 승리했다. 그러나 스페인 침략자들의 계략과 멕시코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아파치족은 자주 궁지에 몰렸다. 아버지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자 코치스는 멕시코인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반면에 코치스는 미국인들과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으며 자신의 영토에 미국인들이 정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다가 1861년 백인 목장 한 곳이 습격을 당하고 목장주의 어린 아들이 납치되었다. 코치스를 주범으로 오인한 미국 장교 조지 바스콤이 코치스를 불러 책임을 추궁하며 아이의 행방을 물었다. 미국인들과 평화적으로 교류해온 코치스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의심에 찬 바스콤은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동행한 코치스의 가족들을 감금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스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코치스는 칼로 막살을 찢고 탈출했으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혔다. 코치스는 즉각적으로 백인들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경험 부족인 초보 장교 바스콤의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양쪽 인질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코치스의 동생과 2명의 조카가 목숨을 잃었다. 분노에 찬 코치스는 이후 11년간 끈질긴 습격을 계속해 애리조나 남부의 백인 정착지들을 불에 탄 폐허로 만들었다. 5천 명의 백인이 살해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수백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코치스는 자신의 장인이기도 한 치헨네 지파의 아파치족 주장 망가스 콜로라다스, 즉 칸타지스 틀리시센, 즉 빨간 소매라는 뜻의 망가스 콜로라다스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백인 정착민들과 목장들을 습격했다. 전사들도 목숨을 잃긴 했지만 대부분 아파치족이 우세했다. 미국 정부는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했지만 남서부의 거친 지형에 고도로 적응한 아파치족을 당할 재간이 없었다. 전세를 바꾼 것은 1862년 아파치 협곡에 진을 친 코치스와 망가스 콜로라다스의 전사들 앞에 나타난 미국 기병대의 대포였다. 처음으로 이 무기를 맞닥뜨린 인디언들은 몇 시간 동안 완강하게 버텼지만 바위들 위로 퍼부어대는 곡사포를 배겨낼 수가 없었다. 아파치족은 주로 협곡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는 게릴라 전법을 썼는데 전투 양상이 매우 달라진 것이다. 1863년 흰 깃발을 내걸고 휴전을 제안한 백인 장교 조셉 웨스트가 의심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타난 망가스 콜로라다사를 체포해 살해했다. 아파치족의 적대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백인들의 비열함을 절실히 깨달은 코치스는 바위 투성이인 드래군 산을 본거지 삼아 1872년까지 줄기차게 백인 이주민과 여행자를 습격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결국 코치스는 아파치족의 유일한 백인 친구였던 톰 제퍼지의 중계로 평화조약에 서명하고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에 찬 생을 마감했다. 시신은 그가 생전에 사랑했던 드래군 산의 바위 틈에 매장되었다. 정확한 매장 위치는 부족 사람들과 그의 친구 톰 제퍼지만 알았으며 그들은 그것을 비밀로 간직했다. 1947년 미국 작가 엘리엇 아놀드가 톰 제퍼지와 코치스의 우정을 소재로 한 소설 피를 나눈 형제를 썼으며 이것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인디언의 입장에 동조하는 시각을 담은 최초의 영화였다. 여기 라코타족 추장 노란 종달새의 기도문이 있다. 가장 널리 애송되는 인디언 기도문 중 하나인 이 기도문은 188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교과서에도 실렸다. 위대한 정령이시여, 바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숨결은 세상 모두에게 생명을 줍니다. 위대한 정령이시여,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는 당신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저녁 노을을 지켜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내 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나의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틈에 감춰둔 삶의 교훈을 나 또한 알게 하소서. 나는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삶 속에서 언제나 깨끗한 손, 똑바른 눈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저녁 노을처럼 내 삶이 쓰러질 때 내 영혼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얼굴 흰 추장이여, 당신이 보다시피 우리의 형편이 이렇다. 우리는 가난하고 담요와 옷까지도 거의 없다. 위대한 생명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들소와 그 밖에 다른 사냥감들을 주셨다. 그들의 고기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식량이고 그들의 가죽으로 우리는 옷과 천막을 짓는다. 그들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삶의 수단이다. 우리는 곧 그들을 잃을 것이다. 굶주림과 추위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들소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얼굴 흰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만큼 우리의 생계수단은 빠르게 줄어든다. 이 대륙을 가로질러 큰 도로를 닦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로를 닦으면 들소들이 겁을 먹고 달아날 것이다. 백인 관리들은 자신들이 인디언에게 잘못한 것은 절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인디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즉각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로니모, 고야톨레, 치리카후와 아파치족. 형제들이여, 나와 내 부족은 당신들과 악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그토록 오랜 세월 살아온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는 기쁘지 않다. 여러 달과 햇빛 비치는 날들을 우리는 여기서 살았다. 그날들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위대한 정령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냈으며 우리는 기뻤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기로 약속했다.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우리는 떠나야만 한다. 우리의 집은 태양이 지는 저쪽 강 건너편이 되리라. 그곳에 우리의 위그함을 지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위대한 정령이 우리에게 미소 짓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곳에 살게 될 당신들에게도 그분이 미소를 보내기를. 우리는 당신들을 생각할 것이며 당신들도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 훗날 당신들이 우리를 보러 온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을 맞이하리라. 케우쿠쿠, 소크족. 몇 번의 해가 더 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없으리라. 우리의 살과 뼈는 이 평원의 흙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눈에는 마지막 불꽃과 함께 꺼져가는 우리의 모닥불과 차갑게 식은 흰 재가 보인다. 우리의 천막 꼭대기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밥을 지으면서 여인네들이 부르던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영양대는 사라지고 들소들이 거닐던 물 웅덩이는 텅 비었다. 코요테의 울부짖음만이 가냘프게 들려온다. 얼굴 흰자들의 약품은 우리의 약만큼 효과가 없고 그들의 철마가 들소들이 거닐던 길 위로 요란하게 달려온다. 그들은 속삭이는 귀신에 대고 즉 전화에 대고 이야기한다. 들판에서 들소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부족 사람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었다.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디서도 노랫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우리는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다. 내 심장은 몸속에서 차갑게 식었다. 내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간다. 여러 번의 일격, 알릭치아, 아후쉬, 크로우족,